저희 지금 이제 저 감염된 사실은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감염 경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건데, 지금 환우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에이즈 감염 환자와의 진료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 있을 환자의 심리가 그런데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셨을 때 우리 환우분께서 여성 역할을 하셨는지 혹은 남성 역할을 하셨는지 성관계에 있어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제 질문이 불편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진료할 때 참고가 되고 치료할 때 도움이 돼서요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셨을 때 지금 우리 환우분께서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 역할을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기 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입원을 하셔서 추후에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항바이러스 약을 잡수는 대학병원, 거기는 예약을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사실은 원래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환우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은요, 제가 뵈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버림받은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남성 간의 학문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누가 거들떠보냐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동성애자가 버린 동성애자가 되면요, 끝이 도구만요, 그 세계는. 근데 이제 성적 매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관계는. 그렇잖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겠냐고 있잖아요. 정말 동성애로 남성 간의 학문 성교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에이즈 환자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염 원장이 본 에이즈 환자의 말로의 모습은 비참을 넘어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는 거예요.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이걸 갉아먹으니까 치매가 오기도 하고, 부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온몸을 못 쓰는 사지마비가 되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요, 다 잘생기고 미남이고 키도 크고요, 나이도 다 젊은 거예요. 뭐 20대 30대 막 이런 거예요. 40대. 근데 이분들이 학문 성관계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 없어요. 학문 성관계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가지고 20대인데 치매가 온 거예요. 20대가 치매가 오니까 그분이 지능이 4살인 거예요. 4살. 그리고 간병사들한테도 엄마 언제 와? 엄마 어디 있어? 에이즈에다가 결핵이 있는데 다 퍼진 거예요, 온몸에. 하다못해 장, 대장, 소장, 그 다음에 비장하고 간까지 결핵균이 가가지고 고름주머니가 이만한 게 비장하고 간에 잡힌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박사님도 계세요. 박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한 군데인 그 어느 대학 졸업하신 박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전날까지만 해도 박사로서 연구소 출근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몸 다 못 써, 대소변 못 가려, 항문을 더 이상 쓸 수가, 항문으로 배변을 못 해 이제. 그래가지고 인공항문이라고 여기다가 장루를 달아요. 기저귀 차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말 안 나와. 왔을 때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사람이 뼈만 있어요. 뼈만 있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또 이 생각하는 건 멀쩡한 거예요 또. 근데 그게 에이즈예요. 그게 에이즈입니다. 제가, 야, 이게 도대체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가 뭐길래 그거 안 하셨으면 이분들이 정말 잘 살았을 사람들이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몸이 망가져가지고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C형 간염 등등 30가지 이상의 위험한 질병이 전파될 수 있거든요. 이 직장하고 항문은 점막이 얇고 그리고 한 겹밖에 안 돼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다른 남성의 성기가 진입을 하면요, 이게 바로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액을 사정을 하게 되면 정액 안에 있는 온갖 바이러스와 균들이
그냥 체내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저 군대식으로 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정조준 해가지고 사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건데 참 뭐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환우분들을 보는데 TV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요, 동성애랑 에이즈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제가 본 거랑 너무 틀린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위원회하고 어떤 준칙, 그 언론 보도 준칙 협약을 맺었는데 동성애가 에이즈나 다른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처럼 언론을 보도할 경우에 그것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언론이 되기 때문에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 준칙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침묵을 합니다. 보도를 안 해요. 우리 의학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도 분명히 남성 간의 항문 성행위랑 에이즈 감염은 연관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동성애자와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 혹은 에이즈는 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혹은 에이즈 걸려도 뭐 약만 잘 먹으면 만성질환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밝은 면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끝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밝은 면만 보여주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 병에 걸려서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요, 후회도 소용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사회는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하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가. 아픈 데는 좀 어떠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많이 아프셨구나. 특히 뭐 동성애자 인권운동 하신다는 분들이 보니까 뵈니까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요, 에이즈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환자들 여기에 많이 계셨지만 와가지고 병문안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밖에서만 인권운동가로 자기 이름 쌓아가는 모습에 주력하는 걸 봤지, 정말 여기 와서 단 하루라도 자원봉사하고 정말 기저귀라도 갈아주고 그런 분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는 분들, 동성애자로서 유명하게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오시는지 이해도 안 돼요. 한 번도 안 오시는지. 한국에서의 에이즈는 성관계를 통한 감염 외의 경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제일 최근 통계예요. 201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었어요. 100%가. 단 한 건도 다른 애가 없어요. 뭐 바늘에 찔렸다든지 수혈을 받았다든지 한 건도 없고, 이 혈액 제제에 의한 감염이 있잖아요. 수혈이라든지 혈액 제제, 뭐 주사를 잘못 맞았다든지 2007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론상으로는 꼭 동성애뿐 아니라 내가 수혈 받다가도 옮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사바늘 찔렸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는 100%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됐거든요. 2013년 1000명 넘는 사람이.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왜냐면 본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 에이즈에 걸리신 남성 항문 성관계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요, 하나같이 피눈물 쏟으면서 후회하세요. 하나같이. 후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은요, 남은 인생을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야지 돼요. 너무나 솔직하게 본인 아픈데 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릴게요. 그는 망가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을 찾고자 하는 또 다른 한 명의 동성애자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말도 근데 못해. 제 아픔이 갑작스레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게 갑작스레 아팠다가 응. 그냥 조용해졌다.
그래서 그날 이태원의 언덕배기 중턱에 자리한 허름한 한 평짜리 쪽방이 김유복 씨의 집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고 해서 한눈에 봐도 이번 주일날 그가 깊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한국 트랜스젠더 1호라는 조금은 특이한 경력의 김유복 씨는 이제 나이 70을 훌쩍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있기 때문에 김유복 씨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 허리지 네. 허리야 허리야 다리야. 다리야. 허리였었는데 다리로 다리를 했잖아요, 그죠? 내려왔구나. 다리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아. 아, 이동신 의상실 명동에 가서 핑크 드레스 그치? 아이고 세상에. 그걸 내가 공주 딱 해주고 드레스를 입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이호나 목사는 그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유복 씨는 이호나 목사가 젊은 시절 운영하던 게이바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Ya no estás más a mi lado, corazón, que cuando como es donde es, tú siempre me respondes. 그때는 뭐 내가 제일 건방지게 제일 그에게 노래는 인생이었고 까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젊었어 젊나요? 노래하던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자 힘없던 그의 눈에 금방 생기가 생깁니다. 사생활이 남자 좋아하는 사생활을 갖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그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내 몸만 망가지고 그 좋아했던 사람은 다 떠나고 몸 망가진 것만 남았어요. 몇 년도에 그 제가 알기로는 1호 이렇게 트랜스젠더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몇 년도였나요? 그게? 저는 그거 거의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짙은 나 혼자의 짙은 애정을 느끼는 그런 게 시작이 됐어. 그래가지고 쭉 사회 나와서도 그런 클럽이 많어. 게이 클럽이. 그런 데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만나. 그럼 사랑도 하고 뭐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해요. 그렇게 세월이 70평생이 왔어요. 70 지금 4세인가 5세인가 1940년생이니까 여장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유혹도 하고 사람들도 유혹도 해보고. 지금 요즘에 그 한국의 동성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동성애 많이 빠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서러워요. 정말 아까워요. 그리고 막고 싶고 이렇게 다른 길을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돼. 왜? 육체적인 즐거움은 잠깐 느낄 수 있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갔다가 또 그 어떤 육적인 사랑이 더 많아요. 프로를 따지면 90%가 육적인 사랑이지 어떤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야. 또 쉽게 얻을 수가 있잖아. 남자는 친구처럼 쉽게 얻어가지고 또 육적으로만 알고. 말로가 다 비참해. 결혼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못하고 혼자서 헤매고 늙고 추해지고 늙어서 갈 데 올 데 없는 그런 말로가 돼버려. 태어났다 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잘하면서 느껴요.
지금 바깥에는 전혀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도 못 가. 화장실은 그냥 기저귀로 이제. 못 가. 그는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모든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동성애자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안 아프게. 대부분의 그의 친구들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죽어. 말로가. 애들은 다 에이즈로 죽었잖아.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많고 에이즈로요?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그 죽어. 자살하는 애들 보여. 에휴. 그러니까 형 옛날에 현진이 생각나? 함현진이 연극. 하면은 알지 잘 알지. 애들 그 외국 나가서 자살했잖아. 선수 불자살 자기와 화상 자살. 자살을 했어요? 한때는 젊음을 뽐내고 화려한 삶을 사는 듯했지만 그 끝은 아무도 없는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이런 나의 나쁜 아주 나쁜 고백을 다 해야죠. 그러고 나서 만나야지 뭐 만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의 죄가 이 죄를 다 사해야지. 하나님한테.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의 눈은 허망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탄식 소리는 동성애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아무리 타고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도 옆에서 잘못되었다고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결국 자신의 선택과 결단만이 인생의 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은 100년, 200년 후가 아닌 바로 10년, 20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절대 선천적이거나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선명한 게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제가 타고나고 선천적인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끝났다. 저를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 자체에서 끊어져 버렸어요.